그러면 지금 빅테크 투자하시는 분들은 빅테크나 이제 반도체 미국 반도체 쪽 많이 투자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팔아서 스페이스X 사야 됩니까?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은 큰 흐름은 AI라는 큰 흐름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이스X라는 노이즈가 생겼을 뿐이지 큰 흐름이 훼손된 건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필두로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즉 피지컬 AI까지 확장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국면이라면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기기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다가 전쟁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재건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청정 에너지라든지 결국은 AI 인프라와 관련된 비용도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굳이 반도체를 팔아서 스페이스X로 간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거고요. 새로운 새틀라이트 위성 전략의 하나로서 스페이스X를 쓰셔야지 기존에 갖고 있던 코어 전략, 반도체 AI 중심의 코어 전략을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 반도체를 못 샀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지니까 네.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될까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네네네. 이런 이벤트들은요 수급적인 이벤트, 즉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삼성전기가 AI 반도체 ETF들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담겨졌었고요. 네네네. 비중이 한국에서는 30%가 캡, 25%가 캡인데 이 캡을 넘어섰던 그런 사례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ETF에서 기계적인 리밸런싱이 발생하면서 삼성전기 비중을 줄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발생했고요. 여기에 맞물려서 삼성전기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런 ETF 리밸런싱, 인덱스 리밸런싱, IPO와 같은 것은 수급적인 노이즈의 가능성이 높지 이걸 펀더멘탈 훼손 요인으로 봐서는 안 된다. 즉 이 노이즈가 끝나게 된다면 다시 펀더멘탈에 의거해서 원위치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걸 염두에 둬라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거든요.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말미암아 펀더멘탈이 훼손됐다? 글쎄요. 저는 오히려 AI의 영역이 좀 더 확장됐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아직은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우주에 생긴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에는 결국은 AI 생태계의 확장으로 봐야지 이걸 말미암아 AI 생태계의 부정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 이제 변동성이 되게 심해요. 이게 뭐 원래 이제 뭐 그랬던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두 주식만 좀 보면 나머지 주식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반도체 이강만 보면 거의 미국 주식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네. 변동성 예전에는 뭐 2, 3%만 떼도 급락이랑 급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10%도 뭐 쉽게 나오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현상인지 봐야 되고 이런 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쏠림입니다. 쏠림. 즉 한국에서 삼성전자 좋은 거, 시가총액 비중 큰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만 최근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SK 스퀘어까지 SK 스퀘어도 뭐 지주 회사긴 하지만 어찌 본다면 SK 하이닉스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묶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삼전, 하이닉스, SK 스퀘어까지 이 세 회사가 시장에서 특히 한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두 회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이라는 것은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양해야 됩니다. 다양해야 이쪽에서 터졌을 때 이쪽에서 막아주고 이쪽에서 막아줄 때 이쪽에서 반등을 하고 이런 상쇄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은 너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스퀘어로 집중이 되어 있고 이 집중이라는 게 시가총액 순위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그리고 OP 마진 이런 것까지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AI 산업이 콜록 기침을 하게 되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감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그마한 변동성이 일어났을 때 한국은 그 변동성이 증폭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말미암아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거고요. 그런데다가 뭐 제가 ETF 업계 일하지만 최근에 ETF 특히 반도체 ETF 그리고 레버리지 ETF 이런 과거에 보지 못하셨던 그런 새로운 류의 상품들이 등장을 하면서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 쇼감마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쇼감마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생각은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수급 구조가 외국인들의 매도와 개인들 ETF 중심의 매수 그리고 일부 투신의 목표 전환형 펀드들의 매수 이 정도밖에 없는 국면이거든요. 새로운 수급적인 창출 요인이 발생한다면 이런 시장의 변동성 떨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좀 편입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약간 제가 자산운용사에 있기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좀 펀드 시장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왜냐하면 ETF는 기계적인 매매를 반복하는 일종의 패시브 펀드이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진다 그래서 산다든지 많이 올랐다 그래서 판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펀드라는 것은 펀드 매니저의 소신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졌으면 사기도 하고요. 또 많이 올랐으면 팔기도 하거든요. 이런 류의 자금들도 한국 시장에 좀 형성이 돼야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들 많이 여쭤보는데 두 배 레버리지 있지 않습니까? 네. 다들 하지 말라고 하세요. 네. 이거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없습니다. 금융시장에는요 모든 투자 상품들은 투자 상품마다 목적성이 있는 겁니다. 네. 자신의 목적성에 맞는다면 쓰셔도 되는 겁니다. 차라리 저는 미국에 또는 홍콩에 있는 2배, 3배짜리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ETF를 매매하느니 차라리 그런 목적이라면 그냥 한국에서 하시는 게 세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이득이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미국에서 하고 계시거나 홍콩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굳이 해외에서 하지 마시고 22% 양도소득세 내지 마시고 그냥 네네. 한국에서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를 뜯어보시면 어느 순간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높아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희 뭐 주위에도 뭐 전체 네네네. 계좌를 다 하이닉스 다 담아주세요. 삼성전자 다 담아주세요.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갖고 있던 삼성전자를 일부 파셔가지고 삼성전자 레버리지를 그 파셨던 비중의 절반만 가지고 계시면 기존과 똑같습니다. 기존과 똑같은 비중을 보유하게 되시는 거고요. 대신에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만큼 현금 유동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금 유동성, 즉 비중 조절 차원에서 레버리지 상품을 쓰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 유동성을 좀 확보하고 계시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 커졌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현금 유동성을 쓰시라는 전략적인 말씀 이런 것도 드리고 있습니다.